형님 저희 동영 한 2분에서 3분 정도 후에 시작되니까 그때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도심 속의 예술공원, 남산 속의 국립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쾌적한 공연 환경을 위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과 비디오 녹화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플래시를 사용하는 사진 촬영은 출연자는 물론 다른 관객에게도 방해가 되오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객 여러분께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라며 극장 전 구역은 금연 구역이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공연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울 라마노비치 라스콜린코 대학생이었지. 저 옆 골목에 있는 슐라의 집 14번지에 살고 있어. 그 주변 청소부들한테 물어봐. 나를 잘 알 테니까. 흥건했던 핏자국은 다 닦은 건가? 전당 포도파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가 도끼로 살해됐잖아. 여기 피가 웅덩이같이 있었는데. 누구세요? 접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이군요. 여기가 당신 방입니까? 너무 늦게 왔죠? 11시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방금 주인집 시리가 울렸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세요? 모르겠어요. 모든 건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그럼 내일 우리 아버지 추도식에도 안 오실 거예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다 알게 되겠죠. 아니 뭐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난 소냐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아요. 너무 말랐네요. 뼈가 앙상한 게 꼭 죽은 사람 손 같군요. 항상 이랬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도 이렇게 말랐다고요? 네, 그래. 그랬겠지. 이 방 카페르나움 오프한테서 빌린 겁니까? 네. 카페르나움 오프 식구들은 저쪽 방에 삽니까? 저쪽에도 꼭 이만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모두 한 방에서 살아요? 네, 한 방에서 살아요. 이런 방 밤에는 정말 무섭겠어요. 이 집 사람들 정말 좋고 착해요. 가구도 다 이 집 거고요. 나 같은 사람한테 애들도 자주 놀러 와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 말 더듬는 애들 말이죠. 주인 아저씨 말더듬이에 다리를 좀 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그렇고. 근데 더듬는다고 할 순 없고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긴 해요. 지내보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전에 아저씨 남의 집살이를 했었고 애는 7이고요. 말을 더듬는 건 큰아들 뿐이고 나머지 애들은 허약할 뿐이지 더듬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어디서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서요. 6시에 집을 나가면 9시가 지나서야 돌아온다는 건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당신 새어머니인 깍젤이나 이반나에게 매일 내놓는다는 것. 그 일을 시킨 첫날에는 당신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까지 했다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오늘 꼭 그분을 뵌 것만 같아요. 누구를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세면 자하로비치 마르멜라도. 10시쯤이던가? 이 근처 골목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꼭 아버지 같잖아요. 어찌나 아버지를 닮았던지 새어머니한테 들러볼 생각도 했었어요. 잔색했었나요? 네. 당신 아버지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당신 새어머니가 당신한테 손찌검까지 했었다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를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그분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냐고요? 당연하죠. 당신은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어린애 같아지셨을 뿐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얼마나 현명하셨던 분이셨는데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날 때렸다고요? 설사 딸을 좀 때렸다고 합시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불행한 분이에요. 병까지 걸려서 모든 것에 힘들어하고 계신다고요. 그건 그렇고 이제 어떡할 작정입니까? 식구들 모두 당신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당신이 번 그 돈으로 당신 아버지 술값까지 해결했다지.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생각입니까? 더 이상 책임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한 식구고 같이 살 거예요. 걱정인 건 매일같이 울고만 계시는 어머니예요.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점심때도 잠깐 들렸더니 아버지 투도식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절부절하다가 손을 쥐어짜고 피를 토하면서 울다가 또 갑자기 우울해하시더니 벽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다 잠잠해지더니 돈을 조금 모아서 어머니 고향에 좋은 가문의 아가씨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열재요. 나한테 사감선생을 시켜주시겠대요. 반드시 그런 아름다운 날이 올 거라 믿고 계세요. 그런 공상만으로도 위로를 얻는 거죠. 오늘도 그 약한 몸으로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옷가지를 깁고 하시다가 숨이 막혀서 마룻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오늘 아침엔 동생들 구두를 사러 시장에 갔었어요. 신이 너무 낡아서 바꿔주실 생각이셨나 봐요. 예쁜 구두를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돈이 모자른다고 하니까 어머니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안쓰러워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네. 당신네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럼 당신은 그분이 가엾지 않으세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무 상관없는 당신도 아버지 장례식에 쓰라고 돈을 다 털어주신 거 알아요. 하물며 딸인 내가 몇 번이나 어머니를 울렸는지 알아요? 지난주일에도 그랬어요. 어쩌자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엔 내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난 그런 짓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잔인한 짓을 했다고요? 네, 그래요. 내가 잔인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냐, 책을 좀 읽어주겠니? 어쩐지 머리가 아프구나. 이 책을 읽어줘 그러면서 어떤 책을 내놨어요. 그 책은 이웃에 사는 안드레이 세메노비치 레베자트니코한테서 빌려 무슨 책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난 가봐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어머니에게 스카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들렸던 거거든요. 헌옷 장사라는 리자베타한테 예쁜 장식이 달린 스카프를 하나 싸게 샀었어요. 어머니 그게 마음에 들었던지 거울에 비춰보고 하시더니 이거 나에게 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하고 조르지 않겠어요? 어머니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물건을 달라고 했던 적이 없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하지만 그 스카프가 어머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춰 입을 옷 한 벌 없으신데.
그저 잘 살던 젊은 날이나 생각나게 하고 허황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더 괴로움만 주실 뿐이죠. 하지만 난 아까워서 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었는지. 어머니는 날 그냥 원망스러운 눈빛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스카프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말에 상처를 받으셨던 거죠. 다시 그 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죄송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당신한테 그만. 죄송해요. 당신 리자벳 딸을 아세요? 네. 당신도 아세요? 당신 새어머니가 폐병을 앓기는 꽤 오래됐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아니요. 왜 그렇게 심한 말씀을? 죽는 편이 더 나을걸요? 아니요. 어째서 죽는 게 낫겠어요? 애들은 어쩌지? 당신이 아니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나? 제발 그만하세요. 만약 당신 새어머니의 그 지독한 폐병이 당신한테 옮기라도 한다면 그게 그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 생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지? 말해봐요. 온 식구가 거리로 구걸어 나갈 게 불보듯이 뻔하잖아. 병든 애미는 한 푼 더 얻겠다고 거리를 기웃거릴 거고 그러다가 오늘처럼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쓰러져 죽어버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더 아이들은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저축할 생각은 못했나? 그럴 여유가 물론 없었어요. 그랬겠지. 그럼 시도는 노력은 했지만 그런데 실패했다. 그래, 그랬겠지. 그 일을 해서 날마다 돈을 벌지는 못했을 테고. 소냐, 당신 동생도 당신과 똑같은 운명에 빠질 거야. 그치? 아니요. 그런 끔찍한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겐 그걸 허락하고 있잖아. 아니요. 그 애들은 하느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느님께서 꼭 어쩌면 그 하나님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고통에 고개 숙였습니다. 나같이 천하고 죄 많은 여자한테 위대한 고통. 죄 많은 사람이라 그야 그럴지도 모르겠군. 쓸데없는 일로 자신을 죽이고 팔아버렸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천한 일과 신성하고 거룩한 감정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소냐, 당신처럼 말입니다. 두렵지 않나요? 두렵다니요. 결국 당신이 하는 일로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란 게 자신마저도 저주하는 그런 일이라면. 소냐, 기도는 자주 합니까? 기도하는 당신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던가요? 라이존 라마노비치,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당신에게도 물론이고요. 당신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이죠. 그 성경책 안에도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나사로의 부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찾아서 읽어주세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긴 한데 당신이 좀 읽어줬으면 해요. 듣고 싶네요. 교회에서도 못 들어보셨어요? 난 그런데 가본 적 없습니다. 당신은 자주 갑니까? 아니요, 자주는 그럼 내일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가겠군요. 갈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갔었는데요, 추도식 때문에요. 누가 죽었나요? 리자벳 따요. 도끼에 맞아 죽은
소문 들으셨을 텐데요. 이자벳하고는 꽤 친했던 모양입니다. 네. 정말 착한 여자였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곤 했죠. 같이 성경도 읽고 얘기도 나누곤 했어요. 리자베타는 꼭 하느님 옆으로 갈 거예요. 어서 읽어주세요. 왜 읽어달라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도 않잖아요. 부탁입니다. 당신 목소리로 꼭 한번 듣고 싶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나사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마중을 나갔다. 그러는 동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주실 줄로 압니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날에는 다시 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마르다가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찾아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온 많은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심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어두었느냐?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와서 보옵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유다인이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가 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그 가운데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날 수 없었단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또다시 비통한 심정이 북받쳐 올라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사로의 부활은 여기까지예요. 소냐, 나사로가 정말 부활했을까요? 하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고 했죠. 이제 나한테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나와 함께 가줘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온 거고. 소니야, 나와 함께 가줘요. 어디로 가자는 거죠? 어디로 가냐고? 나도 그걸 알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나 나나 같은 길이라는 것, 그건 나는 확실해. 그것뿐이야.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대도 누구도 알아줄 사람 없어. 하지만 난 이해할 수 있어. 나한테 당신이 필요하듯 당신에게 또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온 거고. 도대체 왜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나요? 당신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잖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댄 셈이지 스스로를 죽여버렸어. 분명히 한 생명을 망쳐버린 살인자야. 지금은 제정신인 자지만 혼자 남게 되면 당신도 나처럼 미쳐버릴걸. 봐! 벌써 미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해. 자! 가자고! 라졸 라마노비치, 도대체 당신은 왜 자꾸 이런 말만 하냐고! 이제 애들처럼 질질 짜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란 말 좀 그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야 할 때가 왔으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신이 병이 나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불쌍한 하나님의 중생들은 어떻게 될까? 미치광이 폐병장이 새어머니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어린 것들은 폴리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온전한 아가씨로 자랄 수 있을까? 7살짜리 어린애가 음탕하게 웃으면서 도둑질하는 것을 못 봤나? 그런데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가신이라잖아. 아이들은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예수가 명령했잖아.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라면서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부셔야 할 건 한 번에 과감하게 부셔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고통은 스스로 짊어지는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 자유와 권력! 특히 중요한 건 권력이지. 이걸 잊지 마. 이게 내 이별의 선물이니까. 당신 이제 어떨 생각인 거죠? 어쩌면 당신과 얘기를 나누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 만약 내가 내일 안 오면 소문으로 듣게 되겠지. 오늘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둬요.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테니까. 만약 내가 내일 다시 온다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주지. 소냐? 그럼 잘 있어요. 리자베타를 누가 죽였는지 아신다고요? 불행히도 알고 있어. 당신한테만 말해줄 거야. 한 가지 분명한 건 난 당신한테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게 당신이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선택했었어. 당신 아버지한테서 당신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물론 리자베타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부터 당신을 선택했었어. 작별 인사는 하지 맙시다. 내일 다시 만날 수도 있을 테니까.
소냐, 어제 내 간 말을 기억하지? 다시 당신을 찾아온다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말해주겠다고 하던 그걸 말하러 온 거야. 그럼 어제 알고 있다고 한 말이 사실이었군요. 당연히 알고 있지. 누가 죽였는지 찾으신 건가요? 찾았다? 찾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당신이 범인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맞춰봐. 놀랐잖아요. 장난치지 말아요. 잘 들어봐. 꽤 가까운 사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분명한 건 그 사람은 리자베타를 죽일 생각 같은 건 없었어. 우연이었다고. 전당포에 높아 혼자 있을 때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리자베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만 그 사람까지 죽인 거지. 이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잘 봐. 이젠 알겠어. 그만해 그만. 제발 날 괴롭히지 마. 당신 자신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날 안아주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순간 당신보다 더 괴로운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소냐! 그럼 당신 날 지켜줄 수 있겠어? 네!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 좀 날 직접한테 보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왔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왔잖아. 여기 이렇게. 함께 당신과 함께 감옥이라도 갈 거예요. 소냐, 난 감옥에 갈 생각 같은 건 죽어도 없어.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그거야 짓을...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지. 당신 배가 고팠나요? 아니면 어머니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아니,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머니를 도와드릴 생각도 없었어. 그만해.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라고.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모두 떨어서 남을 도와주는 당신인데 돈 때문에 사람을 지각한 말은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주신 돈은 아니야. 아니야. 그 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까짜리나 이반 나에게 준 돈은 내가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보내주신 돈이야. 그 돈은 내 돈이야. 진짜 내 돈이라고. 그런데 훔친 돈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어. 거기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노파목에서 양가죽 지갑을 하나 벗긴 거 기억나. 꽤 두둑한 지갑이었지. 하지만 열어보진 않았어.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지. 그 지갑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어떤 집 앞에 있는 공터에 큰 바위돌 밑에 묻어놨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거군요. 모르겠어. 아직도 결심이 안 섰어. 그 돈을 가질지 안 가질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만약 내가 배가 고파서 사람을 죽인 거라면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할 거라는 거야. 믿어줘. 아니야.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어. 그래서 어제 당신 보고 함께 가자고 했던 거야. 어디로 가자는 거죠? 도둑질을 하자는 것도 사람을 죽이러 가자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린 전혀 다른 인간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제 당신 보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나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겠군. 소니야, 날 버리지 마. 날 떠나지 않을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 대답을 기다리는 거군. 뭐라고 말해야 좋은 걸까?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테고 나라는 인간 때문에 괴로워할 뿐인데. 와, 울면서 날 안아주잖아. 그런데 당신은 뭐 때문에 날 안아주는 것이? 고통을 나 혼자 견디지 못하고 함께 나눠 가지자고 해서? 당신도 나처럼 괴로워하라고 해서? 당신이 이런 비열한 사내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럼요. 당신도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소니야, 난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이야. 파렴치한 겁쟁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우린 전혀 다른 인간이니까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오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는지도 몰라. 난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죽였어.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게요. 이해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언젠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 만약에 나폴레옹이 지금의 내 입장이었다면, 그러니까 초롱이라든가 이스트, 몽블랑 원정이라든가 하는 그를 출세하게 만든 이런 기념비적인 것들 대신에 시시하기 이를 데 없는 고르대가 없이 할망구만 있고 더군다나 돈을 훔치기 위해선 이 노파를 죽여야만 했다고 하자. 나폴레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찮고 죄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망설이진 않았을까?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것, 이걸 고민할 때 나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나폴레옹이라면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고, 왜 망설여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죽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한다면 망설이는 짓 따윈 아예 집어치우고 그 자리에서 목졸라 죽여버릴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부질없는 생각에 골몰하는 것을 집어치운 거야. 나폴레옹! 이 권위 있는 사람을 본보기로 죽여버렸어. 지금 말한 그대로야. 우습지? 그래, 정말 우스운 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바로 그 점이지. 나지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당신 말이 맞아. 다 헛소리야. 쓸데없는 소리지. 당신도 잘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 빈터터지야. 동생은 단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교사 자리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어. 두 사람한테 유일한 희망은 나뿐이야. 나도 학교는 다녔지만 학비를 낼 수가 없어 쉬어야만 했지. 만약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10년이나 20년 후쯤에 어쨌든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면
연봉 1,000루블 정도 받을 수 있는 선생이나 관리 정도 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어머니 늙고 말라버리실 테니 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할 거야. 동생은 더 지독한 꼴을 당할지 몰라. 이런 지경인데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어머니도 잊어버리고 동생이 괴로워하는 것도 점잖게 참아야 하는 거지. 그것도 모자라서 새로 아내와 자식을 얻어서 평생 무일푼으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게 만든 채 이 세상에 버려두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결심한 거야. 노파의 돈으로 몇 해는 살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대학 공부를 마치니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길을 닦아 멋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래서 죽였어.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래, 그게 다야.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난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진실일 수가 있어요? 난 다만 이를 한 마리 죽였을 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더럽고 해로운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이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어.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 머리가 너무 아파.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생각해줘. 나라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데다가 질투심이 많고 악하고 비열하고 미치광지는 새도 있다고 말이야. 아까 대학에 다닐 학비조차 없었다고 말했지. 어쩌면 그 정도는 가능했을지도 몰라. 학교에 내 돈 정도는 어머니가 보내주셨을 테고 구두라든가 옷이라든가 빵을 살 돈은 내가 벌 수 있었거든. 정말이야. 가정자 사람이도 있었고 59배까지는 받았으니까. 그런데 난 힘술이 나서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 힘술이 났다는 거야. 이 단어가 적절하겠어. 그래서 거미처럼 방구석에 숨어버렸어. 당신도 내 방에 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할 거야. 낮은 천장의 좁은 방이 영혼과 정신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알아? 내가 골반 구석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러면서도 거기에 빠져나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은 채 종일 누워만 있었어. 밤에는 불도 없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지내다가 그냥 누워 잠이 드는 거지. 족값을 버는 것도 귀찮았으니 공부할 책까지 팔고 책상 위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는데 난 그냥 벌렁 누운 채 생각에 잠겨있는 것이 좋았어. 그저 줄곧 생각만 했어. 그런데 그때부터 머릿속에 어른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어. 언제부턴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맴돌더니 어째서 난 이처럼 어리석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 같고 그 사람들이 멍청한 게 내 눈에 뻔한데 어쩌자고 난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하지 않은 걸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란 확신. 인간이라는 건 절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도 그런 인간을 개조할 수 없어. 그게 그들의 법칙이야. 인간의 법칙.
이 모든 건 그 골방 구석에서 누워서 생각한 거야.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강한 정신의 인간만이 평범한 사람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야. 더 많은 걸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만이 그들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눈뜬 장님들만 그걸 모를 뿐이지. 그때 난 알았어.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거야. 용기를 내는 거지. 그때 난 진짜로 너가 나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이 안 해. 그만하세요! 너의 생각조차 하지 마. 당신은 하느님을 버렸어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을 몰아치고 악마를 보내신 거고요. 유혹하고로군. 농담이라고? 나도 내가 악마에게 유혹당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딴 소리 집어치우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스로에게 속삭였어. 할 수만 있다면 죄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진절머리가 나. 설마 당신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곳에 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천만에 난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날 파멸시켜버렸어. 완전히 몽땅 나의 모든 것을 뜯어놓은 거지. 과연 내가 권력을 지닐 자격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했다는 건 이미 난 권력을 지닐 자격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거겠지. 인간이 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면 이미 인간은 이가 아닌 거고, 그것처럼 나폴레옹이라면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문제를 지겹게 고민했으니 난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 나 이런 쓸모없는 생각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인 거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고 싶었어. 이렇게 된 바야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난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죽인 건 아니야. 절대! 돈과 권력을 주서 인류의 은인이 될 생각도 없었어. 황당하지? 그냥 죽인 거야.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이고 싶었어. 그 뒤에 내가 인류를 구원한 은인이 되건 말건, 평생 거미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즙을 빨아먹게 되든 말든, 그건 그 순간에 아무 상관없어서 중요한 건 죽이는 그 순간에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였지. 이제야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이해해줬으니. 만약 지금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난 두 번 다신 살인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야. 그때 난 알고 싶었어.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일까? 아니면 인간일까? 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나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벌레인가? 권리를 가진 지배자인가? 사람을 죽일 권리요? 사람을 죽일 권리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가능하죠? 당신한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말처럼 난 분명 악마한테 홀려 있었어. 그런데 노파를 죽이자마자 그 녀석이 난 그런 짓을 할 자격이 없어. 난 맞지 않겠어. 이런 역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곤 이렇게 당신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날 당신 손님들처럼 대해줘요. 자,
이가 아니라면 왜 당신을 찾아오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 내가 노파를 찾아간 건 그저 나 자신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어. 그렇게 알아줘. 그리고 죽였군요. 어떻게 죽였을 것 같나? 과연 내가 노파를 죽였을까? 죽은 건 나야! 전당포 늙은 할망구가 아니라고! 난 그렇게 도끼로 나 자신을 죽여버렸어! 노파를 죽인 건 악마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그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런 고통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 좀 해줘. 어떻게 하냐고요?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광장으로 가세요. 당신이 더럽힌 이 돼지의 입을 맞추고 사방을 향해 절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라졸 로마노비치,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실 건가요? 당신 지금 나한테 감옥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나보고 자수라도 하라는 얘기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으로 속죄하세요. 그것만이 길이에요. 난 절대 그놈들한테는 가지 않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왜 가야 하냐고. 오히려 사람을 죽인 건 그놈들이야. 수백만이고 살인을 했으면서 위인인 척하고 있잖아. 파렴치한 사기꾼들이지. 그래,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하겠어. 노파를 죽인 건 맞습니다만 아직 돈을 가질 용기가 없어 바위돌 밑에 숨겨놨습니다. 그랬다간 그 녀석들이 비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 돈도 못 훔치는 바보라고 말이야. 난 말이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싸울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괴로워지실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어쩌면 난 이가 아니라 인간인지도 모르겠군. 너무 가볍게 나 자신을 깔본 모양이야. 대체 그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세요? 평생 동안은 어떻게?
그만해요, 소냐. 이제야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말할 때가 됐나 보군. 난 머지않아서 곧 체포될 거야. 왜 그러지? 당신 이불을 자수하고 감옥에 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뭐야? 난 말이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싸울 거야. 그놈들한테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나한테 유리하게 돌리면 돼. 그래. 틀림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겠지. 하지만 괜찮아.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날 파면시키기 역부족이 되니까. 그래! 어머니하고 동생은 놀라지 않게 안심시켜 드려야겠지. 뭐 동생이 항상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머니도 뭐. 소냐, 만약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날 찾아와 주겠어? 네. 그럼요. 가고 말고요. 아니야. 차라리 오지 않는 편이 낫겠어.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지 않는군요. 이걸 받아주세요. 삼나무로 만든 십자가예요. 저한텐 구리로 된 게 하나 더 있어요. 리자베타한테 제 성상을 주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전 이제부터 리자베타의 십자가를 걸고 다닐 테니 당신은 그걸 받아주세요. 이제 당신 거예요. 당신과 같이 괴로워할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해요, 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아요. 고통을 받으러 가실 때 그때 걸고 가세요. 그때 나한테 오세요. 내가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가기로 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가지 않겠어요. 우선 길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니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보여줄 증거물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방으로 가는 걸 거절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은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당신 오빠의 무서운 비밀이 내 손에 있다는 걸.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천만에요. 당신이 영치 없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앞장서요. 저기 있는 수리가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봐요. 어이! 나에게 인사를 하고 있군요. 내가 당신과 함께 들어오는 걸 봤을 테니까 저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못 믿고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이건 당신에게 아주 유리한 일이겠죠? 미안합니다. 이런 야비한 말을 한 걸 용서하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소니아의 방입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테니까. 그럼 제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제 방입니다. 이렇게 두 칸을 제가 쓰고 있죠. 이 문 옆에는 주인집 레슬리 부인의 거처가 있고요. 소니아의 방과 제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저기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벽 너머에 소니아의 방이 있습니다. 자, 문이 잠겨 있는 게 보이시죠? 문 앞에는 의자가 있고, 이 의자는 제가 다른 방에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엿듣기 편하다. 바로 요 놈의 소냐의 식탁이 있어요. 소냐는 그곳에 라지온과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군요. 이틀 밤을 연이어서 엿들었는데 이틀 모두 2시간이 넘게 대화하더군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알게 될 테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엿들으셨다고요? 네, 엿들었습니다. 엿들었죠. 떨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인간으로 보입니까? 이게 당신이 쓴 편지예요. 우리 오빠가 마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드셨더군요. 저더러 그런 추악한 이야기를 믿으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군요. 당신한테 증거가 있을 리가 없어요. 증명해 보겠다고 하셨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난 당신 말을 믿지 않아요. 믿다니.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죠? 만약 제 말을 믿지 않으셨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제 말까지 따라오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왜 따라오신 겁니까?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런 소리 집어쳐요! 어서 약속하신 얘기나 하세요. 용감한 아가씨가 분명하군요. 당신이 오는 걸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혼자 오시더군요. 오빠를 감싸고 싶었던 거죠? 라스콜레니코프에 대해서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직접 보셨죠? 어떻던가요? 설마 지금 저거 하나로 그 엄청난 사실을 믿으라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근거는 바로 라지온 그 자신의 말이죠. 그는 소냐를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아브도짜양, 당신의 오빠는 살인자입니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러 가서는 주인 노파를 죽이고 때마침 우연히 들른 리자베타, 노파의 동생마저 죽여버렸죠. 직접 준비해간 도끼로. 노파 리자베타를 죽이고는 돈과 물건들을 생산하죠.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로선 소냐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소냐가 당신의 오빠를 배신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오빠가 그런 일을 할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돈을 훔치는 건 그게 바로 이유였습니다. 돈과 물건들은 어떤 커다란 팔도 밑에 묻어놨다고 하더군요. 아마 손댈 용기가 없었던 모양이죠? 당신도 오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건가요? 분명 다른 오해가 있겠죠. 난 절대 믿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저도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지오는 소냐에게 자신의 범행 동기마저 설명했어요. 소냐도 처음엔 자신의 귀를 의심하다가는 결국엔 자신의 눈을 믿게 되었죠. 라지온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한 얘기니까. 동기라니. 얘기하자면 길어지겠습니다만 아무도 없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여기엔 일종의 이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즉 목적만 선한 것이라면 개개인들의 악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악행과 100가지의 선행. 더구나 그것이 재능이 많고 자부심이 강한 라지온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가령 3,000 루블리의 돈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 목적, 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이 3,000 루블리밖에 안 되는 돈이 뜻대로 되질 않는다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게다가 공주님, 남루아노, 비좁은 하숙집, 자신의 초라한 사회적 지위, 나아가선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그 절박함이 도는 초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난 당신 오빠를 책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난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죽였어! 라디오는 무척이나 나폴레옹의 심취했더군요. 다시 말해, 천재들이 작은 악행에 구속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대의를 이루는 것처럼 그는 자신도 노파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고 싶다 봅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짜야? 안색이 좋지 않군요. 소냐를 만나러 가겠어요. 어떻게 가면 되죠? 지금쯤이면 돌아왔겠죠? 지금 당장 꼭 좀 만나야겠어요. 소냐에게 직접 듣는 편이 낫겠어요. 소녀는 밤늦게나 돌아올 겁니다. 당신 꾸민 얘기지? 거짓말하고 있어. 틀림없어. 당신 같은 인간의 말 따위를 누가 믿겠어? 난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진정하시오. 진정해요. 오빠에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친구들이. 당신이 원하신다면 오빠를 멀리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사흘이면 차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겠어. 오빠한테 갈 거예요. 당신 우리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알죠?
그래서 이 문이 잠겨 있지. 아까 이 문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잠겨 있어. 언제 잠근 거야? 엄마 같으니라고.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당장 날 내보내줘. 당장. 진정하십시오. 당장. 지금 우리의 대화를 사람들이 들으면 몹시 곤란해집니다. 대체 이런 모습으로 어디 가시겠다는 겁니까? 당신의 오빠는 미행을 당하고 있어요. 감시를 받고 있다. 지금 당신의 이런 행동은 당신의 오빠를 경찰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어서. 내 얘기를 들어봐요. 어떻게 오빠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로 오빠를 구할 수 있어요?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면 오빠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하겠습니다. 제가 구원하죠. 여권을 준비하겠습니다. 2장, 하나는 나죠. 내 것, 또 하나는 나의 것. 당신의 여권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것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부탁입니다. 당신을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요. 날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 나를 애태워 죽일 작정인가? 당신이야말로 살인자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사랑하야! 지금 이 집에 당신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열쇠 어딨어? 당장 문 열어. 열쇠. 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찾을 수도 없겠지? 지금 나를 폭행하겠다는 거야? 지금 폭행이라고 했나? 아프지. 만약 내가 당신을 폭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 나름의 준비를 했겠지. 하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아가씨가 혼자 사는 남자면 시켰다면 다 알만하지. 미안해. 너는 악마야. 좋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오빠와 어머니의 운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난 당신의 노예가 되겠어요. 기다리겠습니다. 평생. 그런 방법이 있었군. 그런데 그 총은 누가 준 거야? 내 총이잖아! 당신 총이 아니야. 당신이 죽인 당신 아내 마르파 빼드로 보낼 거야.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 당신이 아내까지 죽인 걸 알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간수해뒀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정말로 쏴버릴 테니까. 오빠는 어떻게 싶다는 건가? 밀고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넌 아내를 죽였어.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 당신이야말로 살인자야. 내가 내 아내를 죽였다고 믿고 있군! 당신이지 누구야? 독약을 사러 나간 것도 알고 있어.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 당신이야말로 살인자.
설령 그게 사실이었어도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모든 건 네가 원인이었어. 너도 잘 알고 있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난 언제나 널 증오했었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래! 거짓말일지도 모르지. 넌 역시 쏘겠지? 어디 한번 싸보시죠. 잘못 맞추신 겁니다. 다시 한번 쏴요.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날 보내줘요. 정말 다시 쏠 거예요. 이번에 정말로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죽여. 하지만 죽이지 못했을 땐 그때! 장전을 잘못하신 겁니다. 뇌관양계 더 있지? 어서 고쳐요. 기다리겠습니다.